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8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최종 픽 영상이 너무나도 늦은 시간에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많은 말 없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픽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 드리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상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제가 선택한 경기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최종 픽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8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 대 레스터시티. 자, 이 경기는 양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 브랜드포가 승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괜히 불안한 경기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양 팀의 기록적인 면을 분석해 볼 때 브랜드포의 승리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포의 경우가 이번 시즌 홈 경기 기준 골 기대값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이며, 골 기대값 대비 실제 득점도 많이 터져주면서 XGDF 값 역시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이죠. 확실한 홈발을 받고 있는 브랜드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록의 중심에는 역시 은베우모 선수와 요한의 위사 선수가 있죠. 반면에 원정팀 레스터시티의 경우는 이번 시즌 골 기대값이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인 20위를 기록 중이고, 기대값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골 기대값 대비 실제 득점인 XGDF 값의 순위가 높아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레스터시티의 경우는 파울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파울 횟수가 많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로 인한 페널티킥이나 프리킥을 내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주전 미들 자원인 해리 윙크스 선수가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일찌감치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과, 좌측 측면 공격 자원인 압돌 파타우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레스터시티 쪽 이변을 생각하기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패턴적인 측면에서도 브랜드포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까지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브랜드포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 자,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 이번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12경기 동안 단 1승밖에 하지 못하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19위를 기록 중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골 마무리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의 기대 득점 값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4위 정도 수준이지만 실제 득점이 너무나도 터져주지 않으면서 XGDF 값은 프리미어리그 꼴찌를 기록 중입니다. 더군다나 6경기 동안 홈에서 넣은 3득점 중에 한 골은 페널티킥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필드골이 너무나도 안 터져주는 크리스탈 팰리스다라고 보여지고, 슈팅 횟수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많지만 박스 바깥쪽에서 때리는 슈팅이 많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에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제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큰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는 받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뉴캐슬의 경우는 현재 기마랑이스 선수와 조윌록 선수가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에디아우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 큰 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주축 자원의 손실이 없는 뉴캐슬이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본머스. 자, 홈팀 울버햄튼은 최근 마테우스 쿠냐 선수의 컨디션이 아주 발딱 서면서 리그 초반 개 죽을 쓰던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왔다라고 보이고,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풀럼과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선수 카드가 많아졌다라는 점 역시 울버햄튼의 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본머스의 경우는 에이스 공격 자원인 세멘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
못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손실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본머스는 이번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터져주지 않으면서 기대 득점 값은 프리미어리그 6위를 기록 중이지만 XGDF 값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8위를 기록 중인데, 에이스 공격자원인 세메뉴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건 확실히 손실이 크다라고 보이죠. 또한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울버햄튼의 홈에서는 항상 승패가 갈리는 결과가 나왔었다라는 점에서, 승패가 갈린다면 상승세를 탄 홈팀 울버햄튼의 승리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건 뭐 사실 분석과는 상관없지만 울버햄튼의 감독인 게리 오닐 감독이 원정팀인 본머스에서 2021년도 수석 코치를 시작으로 22년 8월부터 23년 6월까지 본머스 감독을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본머스에서 잘리면서 무직이 된 걸 울버햄튼에서 감독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받아준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4월에 본머스에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또 패배를 한다면 팬들이 게리 오닐 감독의 밥그릇을 걷어차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상승세의 홈팀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고, 패턴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울버햄튼은 최다 연승 중이고 본머스는 최다 연패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연승과 연패가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경기 알라베스 대 레가네스. 자, 저는 이 경기가 좀 이변의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로 양 팀의 이번 시즌 기록적인 면을 분석해 봤을 때 알라베스의 승리만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거의 뭐 대등하다라고 보이는 경기인데, 홈팀 알라베스의 1.65라는 이 경기 기록적인 측면에 비해 너무 낮은 정배당을 책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장의 개수작 냄새가 물씬 난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한 경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볼 때 알라베스가 이번 시즌 점유율을 가장 낮게 가져가는 팀이고 롱볼을 선호하는 팀인데, 보통 이런 팀의 상대팀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짧은 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수비 라인이 높을 때 알라베스의 공격이 잘 먹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정팀 레가네스의 경우는 점유율 16위로 점유율도 라리가에서 낮은 축에 속하고, 오히려 롱볼 활용은 라리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롱볼을 알라베스보다 더 많이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알라베스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알라베스의 주전 수비수인 마누 산체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전술적으로도 알라베스의 공격이 잘 먹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아직 1승도 없이 4무 3패를 기록 중인 레가네스가 뜬금포 원정 승리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알라베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에스파뇰 대 RC 셀타. 자, 홈팀 에스파뇰의 경우가 딱히 특색이 없는 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록적인 면만 살펴봐도 크로스를 많이 활용하는 팀도 아니고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도 아니고 스루 패스를 많이 활용하는 팀도 아니고 짧은 패스를 많이 하는 팀도 아니고 다 애매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기대 득점 값도 라리가에서 17위를 기록 중으로 득점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은데 실제 득점은 그것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에스파뇰의 승리는 사실상 기대도 되지 않고, 에스파뇰이 홈에서 승리한 3경기를 찾아보면 라요를 상대로 승리, 알라베스를 상대로 승리, 마요르카를 상대로 승리했었는데, 이 팀들의 특징이 바로 라리가에서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들이라는 거죠. 다만 RC셀타의 경우는 롱볼 패스가 라리가에서 19위 수준으로 짧은 패스와 스루 패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RC셀타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턴적인 측면에서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연패가 끊길 수도 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RC셀타 역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첼시 대 아스톤 빌라. 자, 이 경기는 뭐 많은 고민 없이 첼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고, 그 이유로는 첼시가 홈에서 현재 5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 중이고, 첼시의 골 기대값과 아스톤 빌라의 골 기대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실제 득점이 얼마나 나왔냐를 봤을 때 첼시가 훨씬 더 우세한 XGDF 값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원정팀 아스톤 빌라의 경우가 최근 컵 경기 포함 7경기 동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라는 점, 또한 주중 컵 경기에서 첼시는 어느 정도 주축 자원들을 확실하게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0대2 승리까지 기록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스톤 빌라는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이 후반전 80분까지 경기를 뛰면서 체력적으로도 첼시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변 없이 첼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맨유 대 에버튼. 이놈의 이 맹구 새끼들 참 지난 경기에서 감독 교체 빨 받는다. A매치 기간에 열심히 훈련도 했다. 언급을 드리면서 입스위치의 단통패를 선택을 했다가 기가 막히게 무승부를 하면서 또 뒤통수를 쳐 맞았는데 이번 맨유의 홈 경기장에서는 아모린 감독이 리그 홈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다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가 에버튼과의 맞대결 전적을 봤을 때 상성적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에버튼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기본적으로 에버튼이 현재 3경기 연속으로 단 1득점도 하지 못하면서 득점력 고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패턴적으로도 맨유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과 에버튼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때 보데글린과의 유로파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호이룬 선수와 가르나초 선수의 홈 승리 기운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구 새끼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라요 대 빌바오. 자, 라요의 경우는 이번 시즌 슈팅에 비해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져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와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64%나 가져갔고 슈팅을 33개를 때렸는데도 1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다라는 점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또한 주전 미들 자원인 우나이 로페즈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인 2득점을 기록 중인 선수가 못 나온다라는 건 큰 손실로 보이죠. 또한 양팀의 상대 전적에서도 빌바오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라요가 점유율을 빌바오보다 더 가져가면서 공격을 펼치겠지만 마무리를 못 짓는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빌바오는 점유율은 낮게 가져가지만 효과적인 역습이나 세트피스 공격으로 라요의 수비를 허물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윌리엄스 형제와 구루제타, 오이안 상케트 선수의 마무리 능력을 믿고 라요의 단통패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소시에다드 베티스. 자, 양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굉장히 비등비등하고 무승부가 많았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갈리게 된다면 홈팀 소시에다의 승리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기본적으로 원정팀 베티스의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마르크 로카 선수와 조니 카르도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노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공격적으로도 우측 측면 공격 자원인 포르날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전 자원의 손실이 큰 베티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베티스의 경우가 이번 시즌 원정 기준 골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라리가에서 XGDF값 최하위인 꼴찌를 기록 중이죠. 다만 소시에다 역시 홈 기준 XGDF값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하면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소시에다는 주중 유럽파 경기를 홈에서 치르면서 이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가 없었고 2대0 승리를 기록한 반면에 베티스는 체코 원정을 가서 체코리그 11위를 기록 중인 물라다 볼레슬라브를 상대로 2대1로 패배를 기록하고 다시 소시에다 원정길을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베티스가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시에다의 승무 투픽으로 간다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가 가장 낮은 확률로 계산됐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홈팀 소시에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